저희가 안도랠리가 기대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웬만한 뉴스도 호재로 해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썸머랠리 본격적으로 즐겨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함정남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길 비 많이 오는데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네요. 8월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최근에 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또 계속 좋아질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게 또 사람의 심리라서 맞습니다. 8월도 뭐 좋아졌으면 합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 대한 생각 그리고 8월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반등이 좀 올라오고 맞죠? 있죠. 네. 틀림없이 시장은 조금 내 계좌가 절망에 갔었다가 맞아요. 이제 조금 나아졌네라는 맞아요. 상황이지. 맞아요. 지금 매매를 해서 막 수익이 나서 막 계좌가 그런 건 뻔뻔히 아니죠.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무언가 할 수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맞습니다. 조금 계좌가 나아지긴 했지만 이 필드 최전방에 있는 영업직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미국장 보면은 미국 많이 미국과 올랐는데. 우리의 시장의 차이점이 뭐냐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미국은 여기서 조정 잘 주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뀔 것 같은데? 라는 상황까지의 주가 흐름이 S&P 500에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그냥 이 정도 반등은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상황의 반등이라서 미국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올라간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치열한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이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싸움을 해야 될 때 우리 지수가 거기에서 우리는 그만큼 못 올랐잖아. 우리는 좀 더 갈 건데 라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조금 억울하고 아쉽고 또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좀 여전히 이어질 수 있지밖에 않을까. 차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한 지난 10년간 미국과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에서 나오는 절망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빠져서 다시 올라갈 때 추세선을 만들면서 조정받으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그림을 만드는데 우리는 푹 빠져서 올라가면 조정받을 때 박스피로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그 그렇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박스피였고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 차트 한 20년 정도로 펼쳐놓고 보면 한국 시장 투자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사실 듭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까? 그럼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 컨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요새 뭐 이방원 얘기도 있고요. 아유, 뭐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경제 낙수 효과라는 것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고 이때 주식을 시작하시고 이때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런 시장은 제가 2005년도 증권사에 들어왔는데 이런 시장은 처음 있던 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든 주식이 다 좋았던 시장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장 증시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올 거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은 절대로 다 오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 상승장에 주인이 있어요. 지수가 박스피에 갇히더라도 그 안에서 시세를 뿜어내는 뭐 2015년대는 뭐 인테리어 관련된 주들이 그랬었고 그렇죠. 뭐 코스닥 바이오 주들이 한번 있었고 뭐 그때는 코스닥 지수가 움직였었지만 지수가 다가오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피한 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장은 다 좋은 시장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팬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이현민님께서 방송에서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너무 반가우시다고 패션도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멋쟁이시래요. 고정 가겠습니다. 월요일날 고정 갑시다. 월요일 남자로. 제가 지금 그 방송을 한 6개월째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지금 처음 나오는 특집 방송이라고. 맞아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요, 고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 종목 얘기로. 바로 이제 궁금해졌어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방원 뭐 소위 말해서 애드립을 했는데 잘 안 봐주셔갖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받아 아니 이방원이 뭐냐면 네. 2차 전지 방산 원전의 이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쿠 그런 재치 있으셨군요. 그리고 이방차도 있어요. 이방차, 이방자. 네. 2차 전지
방산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전에 차화정 뭐 이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이방원. 그러니까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갇혀 있더라도 아까 뭐 인테리어 업체들이 2015, 16년에 날아간 것처럼 이제 이방원 장세라면 소위 말해서 거기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투자 컨셉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뭐 하나씩 좀 뜯어서 볼게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썩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종목별 대응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충분히 조정을 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보호해수 끝나면 주가 빠질 거라고 그랬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볼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그 직전까지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오히려 보호해수가 끝나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외국인이 이 물량 비중을 갖고 있을 때 유통 물량 비율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10%가 안 되면 그 정도만 갖고 있어야 돼요. 유통 물량이 30%가 되면 30%를 포지션을 그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통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이 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슈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좀 주가 반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제 외국인에게 넘겨야 될 텐데 그렇다라 한다면 뭐 시장에 확정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블록딜로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다양한 종목의 좀 포트폴리오에 좀 확보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올인해서 2차 전지로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단연 이번에 2차 전지는 내가 될래. 왜냐하면 다른 에코프로가 갈 때 포스코 케미칼은 전혀 못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다 좋다가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시장 속에서 요번에 가장 특이하게 움직이는 것은 포스코 케미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2차 전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방산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방원에서 2차 전지는 탈락은 아니고 종목별 차별화다. 종목별로 네, 종목별 차별화.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눈에 띈다. 포케.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안 볼랜다. 뭐 보면은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 움직일 때 그 정도의 저는 분위기의 섹터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이슈예요. 이거는 앞 시간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대장입니다. 그게 대장이에요. 조정을 줬을 때 그걸 대응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현대 로템이 이제 지금 마이웨이를 충분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자로 나는 갖고 싶어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방산의 대장이 한국항공우주일 텐데 한국항공우주는 플러스 알파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 플러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도심 항공, 그 드론 택시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충분한 자기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우주항공이라는 것은 만년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방산 플러스 알파 성장 산업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이 한국항공 우주다. 그래서 방산의 키워드로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 에 대한 조금 이게 부담도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나는 방사는 사실 간다.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내 나라를 남이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지 자주 국방이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한국 방사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IT 최강국에 제조업 최강국에 여기에 우리나라는 여름이 이렇게 더운 나라가 없고 겨울에 이렇게 추운 나라가 없잖아요. 이 겨울과 혹서의 혹한을 다 갖고 있는 나라라서 방산의 매력도가 점점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지금 이 타이밍에는 조정 시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 충분히 갈릴 수 있으니 에라 모르겠다라 한다면 나는 한국항공우주는 굳이 방산이 아니더라도 포트에는 충분히 고민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참 결론 굉장히 명쾌하게 주시네요. 인기 비결이네요. 방산은 이제 쭉 갖고 가야 된다. 있어야 되는 섹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그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교육비를 늘리고 어느 나라는 뭐 여러 가지 늘리지만 전 세계의 나라가 다 늘리는 쪽이 방위비 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디에서 뭐가 좋은 뉴스가 나올지 모르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돼서 신냉전 세계가 된다라고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썼을 때 변호사님으로서 중요한 사업에서 지금 대장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무조건 여기서 트레이딩 하셔라. 조금 부담된다면 항공우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야, 이 한국 전쟁 이후 전쟁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줄이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아, 어느새 방산 주식은 포트폴리오 하나쯤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섹터. 네. 한국 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뭐 리스크도 덜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방원 선생님 중에서 이 포함, 방 포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원전 네. 가져갑니까? 원전은 지금 계속 호재들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원전 좋잖아. 원전 좋습니다. 지금 의외로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풍력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원전도 한 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상황까지. 왜냐하면 이번에 지수 반등 나왔을 때 원전은 그만큼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게 뭐냐. 이거 하나예요. 수주 뉴스가 나와야 돼요. 수주가 나와야죠. 수주. 네, 이것에 대한 것이 진짜로 가시성 있는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 여기에 한번 쫙 이제 좀 주가를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뭐 시장의 반등 대비해서 조금 이 시장의 환경 분위기 대비해서 전혀 못 가서 못 올랐다. 지금 뭐 요 정도라면 한번 사놓고 관심을 가져볼래라고 하는 지금 두산에너빌티 SMR. 고개를 싹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종목별 대응으로서는 뭐 단타 트레이딩으로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원 선생님이 계속 가는 시장이네요. 이방원 저는 선생님. 뭐 다 좋다가 아니라 뭐 딱 선택과 집중이에요. 지금은 어떤 마인드셔야 되냐면 물리면 나 물리는 대로 가져갈래라고 할 수 있는 본인 확고한 신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에겐 2차 전지는 그냥 단타 트레이딩이고 항공우주는 물리면 계속 가져갈래 라는 것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빼놓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고 있다가 원전을 한번 가면 탄력적으로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이제 트레이딩 할래 라고 한다면 원전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앞에다 두고 그 안에서는 소형주 종목들이 많잖아요. 소형주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일진파워라든가 에너토크라든가 우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산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대방출 종목 대방출 하셨습니다. 종목장이에요. 종목장이다. 이방원 선생님, 이방차 선생님. 지금 7월에 랠리를 주도했던 이런 분들이 8월에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장님 지금 쪽집게로 거의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 있다면?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사실 제 고객분들은 다 아실 텐데 풍력을 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처럼 그런 장은 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이상으로 금리를 못 올릴 것이고 오히려 지금 조민친 의원이 의견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시 재정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빠르면 내년 1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굉장히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해서 어떠한 목적 자금을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경기 말도 안 됩니다.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정 정책을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는 집에다가 직접 돈을 쏴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섹터가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재정 정책을 다시 쓴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목적 자금을 쓰게 될 텐데 그것은 친환경이에요. 지금 친환경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거 보실 때가 아닙니다. 무조건 친환경으로 단타. 무조건 친환경이 최우선 섹터입니다. 최우선 sek터. 이방원, 이방차는 그 다음에 포트를 꾸밀 때 보는 것이고 풍력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뭐 밀렸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조정 시에 무조건 담아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종목까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풍력에서는 삼형제가 있잖아요. 상강 M&T, 동국 SNC 그다음에 이제
CS 윈드. 예. 원래 CS 윈드가 대장이었는데 이 세 종목의 위치 밸런스가 지금 달라요. 삼강 MNT는 SK그룹에서 가져간 이후에 주가가 10배 오르고 그 자리에 있어요. 주가 안 빠졌어요. 동국 SNC는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주봉상 가장 예쁩니다. 삼강 MNT 진짜 좋아요. 이게 찐대장인데 안 빠졌잖아요. 좀 조정도 주고 자기 자리를 주봉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CS 윈드는 이제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봤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것은 동국 SNC다. 여기에 미국이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키워드가 던졌기 때문에 무조건 동국 SNC를 대장으로 보셔야 되고 틀림없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명분에 관련된 이야기,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친환경을 왜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된다면 유럽도 탄력을 받겠죠. 유럽의 풍력은 세아제강 지주입니다. 그다음에 풍력이 다 오르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풍력을 무언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력을 운송해 와야 되잖아요. 전선을 깔게 되면 뭐 그것과 관련돼서 LX 일렉트릭이라든가 KT 서브마린이 우리나라 저 풍력 해상단지에서 수주 받았었죠. 전선주들도 보셔야 되고 이것을 전선으로 깔지 말고 수소로 액화시켜서 갖고 오자 하면 수소 플랜트도 볼 수 있겠죠. 수소차는 조금 뒤에요. 수소차는 아직은 아닙니다. 수소 플랜트는 효성중공업, 삼성 엔지니어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풍력을 보신다면 대장은 동국 SNC, 풍력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삼강 MNT 안 빠졌다. SK그룹에서 가져간 이후에 주가 조정 없었다. 제 바람 중에는 대우조선해양을 SK그룹이 가져가 주면 삼강 MNT 풍력 가져갔으니 이제 조선까지 좀 구색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 삼강 MNT는 전 시너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대우조선해양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SK그룹이 여기서 딱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삼강 MNT는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의 기대감을 가보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대장 지금 오른 거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풍력과 관련된 인프라, 전 세계 인프라, 유럽 지금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유럽 인프라 투자, 재정 정책 무조건 써야 됩니다. 풍력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풍력. 아니 그 풍력은 사실 신중호 앵커께서도 가장 매력 있는 섹터로 보고 우리 계셨어요. 뭐 기술력도 있고요. 뭐 지금은 좀 안 좋게 됐지만 한때 코스닥에서 1등 기업이 풍력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그게 언제였죠? 태웅이라고 있었어요. 2008년. 태웅 알죠. 그러니까 이거 2008년. 꼭 그렇게 해서 꼭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때가 기술력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기대를 줬다라는 건 그만큼 자금이 갔던 거고 그만큼 자금이 가면 10년이든 빠르면 5년 후에는 그거에 대한 열매를 얻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나오는 거죠. 정말 제가 조금만 첨언할게요. 너무 제가 공감되는 말씀 주셔서 2005, 6년도에 황우석 뭐 줄기세포 해가지고 바이오가 난리났었는데 그때는 거품이었고 딱 10년 지난 후에 바이오가 진짜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그때 풍력이 기대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풍력은 찐풍력이거든요. 과실을 갖고 가는 단계다. 자, 지금 풍력으로 대동단결한 두 분께 제가 좀 찬물을 끼얹어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그 수준이 높으셔서요.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PD님 일단 풍력 발전 관련주 특히 동국 SNC 차트 보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 두 번째, 사실 풍력 저도 와닿지가 않는 것이 풍력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글로벌로 봐야 되지 않냐.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풍력 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가 있냐. 풍력을 투자하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리 다른 회사, 뭐 미국의 회사라던가 봐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바이오랑 다른 산업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만 최강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전 세계가 투자하는 자금 자체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지금 유럽이 400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좋다가 있었을 때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100조 투자한다고 제가 말이 빠르네요. 죄송합니다. 10년 동안 100조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반딧불 장세 사이클 랠리 왔었잖아요. 지금 유럽이 5년 동안 400조 쓴다고 했고 여기에 미국이 불을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경기 민감주로서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싶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풍력이 그 도화선을 던질 수 있는 떡밥의 그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도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시작의 어떤 한 접점이지 않습니까? 정책과 매출의 방향성이 보이는 게 주도주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우려가 계속 있어요. 하다가 올라가서 사서 물리지만 계속 가는 그러기. 그러니까 시장이 2,600에서 갇혀도
이 주도주는 계속 가버리는 게 오히려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잘 못 잡으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동국의 이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건 여기서 풍력인 더블 거고. 이상 나면은 그때 되면 의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의심이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저 맞습니다. 왕따당하고 있는 아니요. 겁니까? 유럽도 네. 사실은 베스타스라고 유럽에 풍력 네. 굉장히 잘하는 베스타스. 기업들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득될 즈음에 이미 2배 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에 남자입니다. 지금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0만 분이 보고 계세요. 네. 월요일에 남자. 오늘 감사합니다. 자,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네. 투데이 인사이트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의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